안녕하십니까. 뉴스 읽기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앙일보 신경진 기자님의 기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고도 성장을 멈췄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였던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인구도 대기근에 허덕였던 1961년 이후에 6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고 하는데, 중국발 경제 쇼크에 한국 수출 전망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 GDP가 전년 대비 3% 증가하는 것에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원년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007년 14.2%를 정점으로 중국의 고도 성장이 사실상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목표치였던 5.5%에 한참 못 빈쳤던 3%에 그친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조한 성장률은 지난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6%에서 2020년 2.2%로 크게 위축되었다가 202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8.4%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과 5월 상하이 전면 봉쇄를 비롯해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면서 깊은 침체에 빠진 상황입니다. 3%대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경기 침체에 가까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신규 주택 등에 대한 수요 둔화로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면서, 이는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힘겨울 수 있고 올해 최대 인구 대국 지위를 인도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2.8%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관건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직후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뒤 올 상반기에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가 잘 회복된다면 한국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아직 부동산 부실 리스크가 여전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차이나런 우려도 중국 경제의 안정적 회복에 장애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일보 신경진 기자의 중국 고도 성장이 멈추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사 공유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대 인구 대국을 인도에게 뺏긴다고 해서 인도의 경제는 과연 어떤 전망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사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시한폭탄 깔고 앉은 14억 명, 인구로 중국 제치는 인도의 고민. 인도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곧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올라설 인도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중국에서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와서 글로벌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입니다. 인도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많은 인구가 외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매년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는 수백만 명입니다. 그러나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46%에 그칩니다. 중국과 미국이 68%와 61%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에 크게 못 미칠 뿐더러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다 직접적인 지표인 실업률도 8.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인도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건 고용 창출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은 인도 정부가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용 창출의 기여도가 큰 제조업 비중이 GDP의 14%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노동 인구의 절반가량이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여성 입지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에 직격탄을 맞은 건 젊은이와 여성입니다. 특히 고학력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터가 매우 부족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를 보유한 나라에서 정작 청년이 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활약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인도에서는 여성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2005년 약 26%였는데 2019년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19%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성 고용은 더욱 악화됐다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멘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비교적 많은 도시로만 사람이 몰리다 보니 도시와 시골 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빈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많은 인구가 자칫 저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에 인도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애플,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계획을 착착 진행한다 해도 고용률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현재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일자리는 1200만 개입니다. 이는 일자리 비농업입니다. 비농업. 농업을 포함하지 않은 1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자리를 위해서 매년 8%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교육의 질 역시 낮은 이유가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발굴할 수 없다는 악순환이 바로 인도에서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인도 정부의 교육 부분 지출은 GDP의 약 3.5%로 세계 평균인 4.2%보다 낮을 뿐더러 교육의 질 역시 창의성을 강조하는 선진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입니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는 많은 인구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그리고 인도에 관한 최근 경제 대국의 지위 관한 기사 공유해 드렸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인도로 바로 그 패권이 넘어갈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그리고 유익한 기사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